2017년 이외 전자기학 1번부터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원통좌표계에서 전류밀도 J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요. 봤더니 이거는 지금 벡터로 주어져 있고요. Z축 방향으로만 그쵸 존재한다는 얘기죠. 앙페어의 법칙을 사용한 자개의 색이 H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일단은 여기 이 자개의 색의 H와 전류밀도 J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그쵸? 회전하는 전개 이것이 아니 자개 이것이 지금 전류밀도 J와 같다. 이 성질이 있죠. 그치? 전류밀도 J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 맥스웰 방정식에서도 기억나시죠?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데 원통좌표이기 때문에 이 외적 자체의 공식이 이거 뭐 기억해야죠. R분의 1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가 R 성분이죠. AR 그리고 A 파이 그다음에 AZ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여기는 라운드 R 라운드 파이 그다음에 라운드 Z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 이제 H 오게 되니까요. R의 성분 역시 얘도 파이 성분 Z 성분이 있는데 이 원통좌표계는 여기 R 라운드 대신 이 파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다시 R을 한번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해서 외적을 구해주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전류 밀도를 봤더니 얘는 Z 성분만 있죠. 지금 여기 우리 원통좌표계로 가보면 그쵸 반지름 R과 여기에서 이루는 각을 파이 그렇게 해서 이 점이 결정이 되면 Z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결정하면서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것이 원통좌표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여기가 전류 밀도가 Z축으로만 존재하죠. 이 방향으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자개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방향, 즉 파이 성분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자개의 성분은 여기 파이 성분만 존재할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건 이제 0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델크로스를 지금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결국 얘가 Z 성분만 남아있게 되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Z 성분만 있어야 되니까 이 Z 성분 요것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R분의 1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 Z 성분만 남게 되고 여기 괄호를 만들어 주는데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빼는 거죠. 근데 여기 0이니까 이건 사라지고요. 얘를 쓰자면 라운드 R을 자 RH 파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오호 이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KR 제곱의 AZ 이런 형태니까 결국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네 둘이 같게 되기 때문에 R을 이쪽으로 넘겨서 라운드 R에 RH5가 되고요. 여기는 그러면 K R에 곱하기로 넘어가니까 얼마? 세제곱이 됐죠. 이것을 자 여기에서 우리는 H 요걸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변을 자 R에 관해서 지금 미분했기 때문에요. 이걸 남기기 위해서는 양변을 R에 관해서 적분을 해버리는 거죠. 자 적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쪽을 인테그랄 여기 dr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쪽에도 인테그랄 R에 관해서 적분해주게 되면 자 미분과 적분 서로 우리가 역연상 관계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결국 좌변은 얘만 남게 되죠. 다시 적어보면 RH5가 남게 되고요. 우변에서는 이걸 R에 관해서 우리 적분하게 되면 3 하나 더해져서 4로 내려가죠. 4분의 K의 R에 여기 차수 하나 올라갑니다. 4제곱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결국 H5에 해당되는 성분이 이제 양변을 R로 나눠주게 되면 4분의 KR 세제곱 이걸 크기로 갖고 파이 성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답은 그쵸 여기 파이 성분의 크기 4분의 KR 세제곱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최대 정전 용량 C제로인 그림과 같은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각도에 비례해서 변화한다고 한다. 이 콘덴서를 전압 V로 충전했을 때의 회전자에 작용하는 토크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토크. 일단 자 토크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1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만약에 힘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거리 움직인 거리만큼을 곱하면 되고요.
토크가 주어진다면 뭡니까? 이건 회전력이기 때문에 움직인 세타만큼을 곱한 것이 그때의 1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는 최대 정전 용량이 지금 여기 C0라고 했는데 얘가 회전하면서 어떤 상황일 때가 그러면 정전 용량이 최대인 C대로가 만들어질까요?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얘네 둘이가 이렇게 그렇죠? 겹칠 때 그때 정전 용량이 최대가 되겠죠? 면적이 최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세타에 따라서 이 정전 용량이 달라질 텐데 그렇죠? 그때 그 정전 용량 세타에 따른 정전 용량을 C라고 한다면 C0 최대의 정전 용량에 따라서 이 각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요. 전체의 각은 얼마로 봐야 됩니까? 전체의 각은 반원이니까 이 전체의 각은 180도 즉 파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전체 각에 따른 요 각에 비례하니까 파이분의 세타가 정전 용량 값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의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전 에너지 얼마입니까?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토크 곱하기 세타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니까 이제 여기 C 대신에 요걸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요. 해봅시다. 2분의 1에 C0에 그 다음에 파이분의 세타 그리고 V제곱에 얘가 그러면 토크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토크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 1이 되면서 자, 이거와 같은 식을 보기에 찾아주면 되겠네요. 분모에는 2파이가 되고요. 분자는 C0 V제곱 2파이 C제곱 V제곱 요거죠. 요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내부 도체 반지름이 10mm고요. 외부 도체 내 반지름이 20mm인 동치 케이블에서 내부 도체 표면에 전류 I가 흐르고요. 얇은 외부 도체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외부 인덕턴스는 약 몇 헬리퍼미터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한번 이론 한번 봅시다. 우리 인덕턴스 계산에서 정전 용량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고요. 지금 동축 케이블, 동축 원통, 동심 원통 이럴 때 반지름 A고 반지름 B면 분자 2파 입실론 제로 ln A분의 B였고요. 여기 평행도선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과 거리 주어지면 ln A분의 D 분모 이렇게 동일하고요. 꼴이 같죠? 그 대신 여기 두 개는 나뉘니까 반절 여기 파 엡실론 제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와 도선과 대지 사이에서는 요거 영상법에 의해서 여기 하나 더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EH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을 A라고 한다면 ln A분의 EH의 2파 엡실론 제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인덕턴스는 요 식의 관계로부터 이끌어내야죠. LC는 엡실론 뮤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여러분 이끌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외우고 있고 LC는 뮤 입실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결국 L은 그럼 뭐가 됩니까? C를 알고 있다면 C를 분모에 대입하고요. 엡실론 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부와 외부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내부와 외부가 존재하는데 내부의 우리 인덕턴스를 이건 반드시 외워야죠. 8파이분의 뮤 내부의 인덕턴스는 어디든 여기의 내부도 8파이분의 뮤 8파이분의 뮤 다 8파이분의 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인덕턴스 구할 때에는 이 공식이 있죠. L은 C분의 엡실론 뮤라고 하는 그렇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 여기에다 그대로 한번 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렇죠? 이런 꼴이 얻어지죠. 요거 분모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얘네들이 약분돼 버리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관계 인덕턴스 구하는 식 이걸 만들어내야죠. 여기에서는 지금 요걸 물은 겁니다. 나머지도 여기도 마찬가지. 인덕턴스는 일단 내부 인덕턴스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외부 인덕턴스는 요것을 여기 C에다가 대입해서 L 값을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외부 인덕턴스에다가 그렇죠? 요거의 2배. 마찬가지로 요것도 내부와 외부 했을 때 8파이분의 뮤는 무조건 내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 C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 C 대신에 집어넣어서 인덕턴스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동식 원통이기 때문에 요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부 인덕턴스는 무조건 뭐라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8파이분의 뮤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외부 인덕턴스는
자, 2파이 뮤분의 뮤가 분자로 가야죠. 요거 2파이 뮤분의 ln a분의 b 요거죠. 그래서 외부 인덕턴스 단위 길이당 요거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적절한 값을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자 2파이 하고요. 뮤는 지금 얼마였습니까? 별말이 없으면 공기 중에 우리가 투자율로 보면 되니까요. 4파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ln 내부 도체 반지름이 10이고 외부 조태의 내 반지름 역시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비율이니까요. 그냥 10분의 20 이걸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여기 2가 돼버리고요. 여기는 ln 2가 되는 거죠. ln이 자연로그 2니까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386 뭐 이렇게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니까 답은 2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4번 무한평면의 일정한 전류가 표면의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그렇죠? 표면의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평면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과 또 뭐 2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그 점에서의 자개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는 만약 이렇게 전류밀도 J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그때 만들어지는 자개의 세기는 뭐 이쪽 이 방향 이렇게 있을 테니까요. 2로 나누어서 2분의 J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암페어 퍼 미터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서 사실 어디에서든 자개의 세기는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R만큼 떨어진 곳이나 2R만큼 떨어진 곳이나 그때의 자개의 세기의 값이 같기 때문에 비율 당연히 같은 값, 뭐 A분의 A 같다면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답이 1번이 됩니다. 5번 어떤 공간의 비유전율이 2고 전위는 다음과 같고 그때 이 점에서의 전하 밀도 롤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비유전율은 뭐 엡실론 S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전위 V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하 밀도 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식이 생각이 나야죠. 뭡니까? V, 로, 엡실론 이게 등장하는 식이 푸아송 방정식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로를 우리가 엡실론으로 나눠준 값이 되는 거죠. 이게 푸아송 방정식이고요. 이것으로부터 이 전하 밀도를 이 전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은 두 번 편미분하란 얘기죠. 얘를 두 번 x에 관해서 라운드 x 제곱 v니까 요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 x분의 1 플러스 2xy 제곱 이렇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라운드 y에 각각 두 번 편미분하는 거죠. 역시 이것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하라 그 얘기죠. 자, 편미분하는 것은 이거 x만 그냥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분의 1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이너스 1제곱이죠. x분의 1은 요것을 미분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점프하게 되고 그리고 x에 요거 하나를 줄여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해야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걸 다시 또 표현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점프하니까 2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x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래서 얘는 x의 세제곱분의 2가 되는 거네요. 요거를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하게 되니까 이것은 x 세제곱분의 2가 되고요. 자, 요것도 일단 x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요거 상수 취급해 버려야 2y제곱이 일단 한번 남게 되고 그쵸? 2y제곱이 한번 남게 되고 그걸 한번 또 x에 관해서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것만 남게 되겠네. 자, 그 다음 요거는 y에 관해서 미분하니까요. 요거는 상수 없어져 버리고요. 요걸 y에 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얘는 2 점프하면서 4xy가 되고요. 다시 그것을 또 y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하죠. 그러니까 여기 상수인 4x만 남게 되네요. 아하, 이걸 계산해 보니까 결국 얘는 x 세제곱분의 2와 4x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사실상 x값 2분의 1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x에다 얼마? 2분의 1만 집어넣어주면 되네요.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8분의 1이니까 곱하기로 가서 16이 되고요.
여기다가 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답은 18이 되네요. 이 값이 18인 거죠. 요 값이 지금 얘가 18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색을 좀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로는 여기 마이너스 엡실론이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서 18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엡실론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공기 중에서 유전율이 8855에 12명의 자식이 있죠.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고, 그리고 비유전율 2까지 곱해주고 거기에 18 해주면 되는데, 단위를 보니까 이 로는 약 몇, 여기 피코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죠. 몇 피코 얘가 쿨롱이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피코 구하기 위해서는 10의 12제곱을 해줘야 역시 피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없어지고,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마이너스 318.78 정도가 나오니까요. 가장 가까운 값인 4번을 답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6번, 그림과 같은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가진 철심이 강한 평등작에 의해서 매초 60Hz로 자화할 경우 히스테리시스의 손실은 몇 와트가 되겠는가? 철심의 최적 주어져 있고요. BR 뭡니까? 여기가 잔류작이죠. 잔류작이. 그리고 보자력이 E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럴 때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회전할 때 한 번 이렇게 주파수,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이 면적이 그때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 지금 여기에서는 BR 여기죠. 여기 보자력이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2다 이랬는데,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사이클 한 번 이렇게 얘가 돌아갈 때, 그렇죠? 그 루프 한 번 돌아갈 때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 넓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주어져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요 직각삼각형을 잘라내서 여기다 싹 끼우면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내서 이쪽에 딱 맞추면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얘는 2와 5짜리인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뒤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면적 자체가 일단 한 번 사이클에서의 손실이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5 아시겠죠? 2 곱하기 5 하면 요 면적인데 그것이 몇 개 있다고 보면 됩니까? 4개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루프를 이룰 때의 손실인데, 얘는 초당 60번의 그쵸? 이런 루프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60을 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위 최적당 만들어지는 손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을 곱해야 됩니다. 이 최적은 자 20 곱하기 여기가 센티미터가 원래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제곱 해야 되고요. 이러면 전체 최적에서 만들어지는 히스테리 손실이 얻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뭐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때의 면적을 계산한 겁니다. S 면적을 계산한 거고, 이거는 한 번 우리가 이런 루프가 만들어질 때 이런 손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긴 60번 초당, 왜냐하면 이 와트라고 하는 것은 줄 퍼 세크입니다. 초당 값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초당 60번을 한다는 것은 60번을 곱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이건 단위 최적당이기 때문에 주어진 최적이 있다면 그 최적 역시 곱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4.8에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7번, 그림과 같이 직각 코일이 이런 자개 이렇게 주어진 자개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 코일에 5A 전류가 흐를 때 Z축에서의 토크가 얼마냐 그랬는데요. 이건 지금 코일에 작용하는 토크,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자성체에 작용할 때의 토크는 MLH 사인 세타였고요. 코일 일반 도체죠. 도체에서의 토크는 NIBS 코사인 세타로 공식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이거 공식 여러분들 기억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선 지금 이 코일에서의 토크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야죠. 여기
얘는 권수, 그 다음에 I 전류죠. 자속 밀도, 면적, 그리고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이렇게 되니까요. 자, 문제로 다시 가보면 결국 여기에서 지금 코일에서의 발생하는 토크를 구하라 그러면 Ni, BS,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권수 한 번 이렇게 코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N 값은 1이 되고요. 그리고 전류의 크기 5A 알려줬죠. 5A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B 여기 자속 밀도의 크기 역시 지금 X 성분, Y 성분의 그 개수가 사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크기 자체는 루트 2분의 0.05에다가 여기도 요 개수의 크기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0.05가 되네요. 0.05가 되고 그때 이 면적 여기 각각 좌표가 주어졌다는 건 이 좌표 자체의 절대값을 길이로 보면 되니까 0.04에 0.08 그렇죠? 이렇게 곱해주면 그때 이 면적이 얻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즉 이것은 이쪽 자개가 발생하는 것이 X 성분, Y 성분 아까 동일해서 그렇죠? 그때 이루는 각은 아크 탄젠트 어차피 개수가 동일하니까 1분의 1 이렇게 즉 아크 탄젠트 1로 보면 되고요.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값이 45도기 때문에 아하 여기 XY에 이렇게 45도를 이루면서 요 각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과 45도라는 얘기는 이 코일 자체가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얘하고도 이루는 각이 지금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각 코일과 이 자석이 그렇죠?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요. 여기도 코사인 그러면 45도 이렇게 해주면 그때의 토크의 크기가 얻어지겠네요. 그리고 그때 여기 발생하는 자 여기에 지금 발생하는 자개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Z축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Z축상에서의 토크이기도 하고 Z축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AZ 성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일단 두드려 보면 5.65에 여기가 5.65에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 Z방향 8번 그림과 같이 무한평면 도체 무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요. 쭉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지금 A만큼 떨어진 곳에 점전하 Q가 있다. 점 O에서 X만큼 떨어진 P점에서의 전하 밀도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전하 밀도 단위 면적당 그쵸? 전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속 밀도 이제 D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얘는 지금 엡실론 제로에 2를 구해도 되죠. D는 엡실론 2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자 전개 여기에서의 전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한평면이 있을 때 여기 Q가 있으면 전기 영상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이쪽에 A만큼 역시 이쪽에 떨어진 곳에 또 얼마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Q가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의 전개 2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개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1쿨롱 단위 점전하가 있다고 보고 얘에서 받게 되는 전개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뭐 얘를 2 플러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플러스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얘에 의해서 받게 되는 전개는 이쪽이 마이너스니까요.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또 작용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E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둘의 벡터 합이니까요. 얘네 둘의 받게 되는 결국 합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요 길이를 우리가 쭉 구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했을 때 사실상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됐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니까 우리가 요 크기를 구하니까 요 크기만을 생각해서 이 크기를 구해서 거기에 2배 해주면 전체 전기의 세기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이 플러스 이것이 요거에 의해서 받게 되는 우리가 전기의 세기 뭐였습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이니까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했고요. 자, 이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요 길이를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요 길이는 여기가 지금 X고 여기가 A니까 여긴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의 거리가 요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제곱해야 되니까 루트 그냥 사라져서 바로 표현해 봅시다. 이거의 루트에 지금 제곱이 돼야 되니까 바로 사라져서 이렇게 표현되죠. 이거에 의해서 여기 이제 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요것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각도 동일하게 동의각으로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때의 요 전개 지금 여기가 2 플러스죠. 2 플러스에다가 여기 요 값은 2 플러스인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이 크기가 나오죠.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전체적으로 몇 배? 2배를 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전개 일단 2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얘였으니까 얘가 4파 엡실론 제로 여기가 a제곱 플러스 x제곱에 지금 q가 되고요. 그때 이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나 얘는 닮은민 우리 직각삼각형이죠. 이것분의 이걸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것분의 요거 이용해서 지금 코사인 세타를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a 이렇게 써도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했던 이 2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구해야 됩니까? 요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지금 2를 뜻했던 거죠. 이 값에다가 이제 엡실론 제로까지 곱해야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엡실론 제로까지 곱해서 얘네 둘이 이렇게 약분돼서 정리해 버리니까 요거 약분돼 버리고요. 여기가 2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최종적인 여기 전화 밀도 얘를 구하라 그러면 2파이에 얘네 둘이 여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x제곱에 여기 1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QA 이 식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 있죠. 2번에 있네요. 2파이 2분의 3제곱.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2파이 2분의 3제곱 정도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9번 유전율을 엡실론이 이렇게 생겨 있는 그쵸? 885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2명의 자식이 있는 거 맞네요. 그쵸? 이런 진공중을 전자파가 전파할 때 진공중의 투자율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우리 속도 관계에서 그쵸? 전자파의 속도 V 공식 뭐였습니까? 얘는 루트, 얘는 엡실론 뮤분의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루트 S분의 1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공식이 있죠. 뭐였습니까? 여기가 전파정수 베타에다가 각속도 오메가 이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에다가 주파수를 곱해도 되는 거죠. 또는 파장에다가 우리가 그 주기로 나눠도 되는 거죠. 지금 뭐 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요. 특히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요거 회로 이론에서도 나온 식이고요.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공 중에서 전자파의 속도에 외워야죠. 3 곱하기 10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얘가 빛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자 유전율 진공 중에서 유전율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진공 중에서 유전율 여기에 8855 10의 마이너스 12제곱에 지금 여기 뮤제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 이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계산기로 두드려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가고 뭐 나누기로 가서 적절히 계산을 해주면 자 뮤제로 한번 뭐 세워볼까요? 이거 양변을 원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하면 여기 이렇게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그 상태에서 얘랑 얘랑 둘이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855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있고요. 요거 제곱한 것이 이렇게 분모로 내려오면 됩니다. 3 곱하기 10의 8제곱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254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있는데요. 이거 같은 걸 이제 찾아야 되니까 4번이 같죠. 4번. 그렇죠? 우리가 전자계산기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같은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보기에서. 10번 막대자석 위로 동축 도체 원판을 놓고 회로의 한 끝은 원판의 주변에 접속시켜서 회전하도록 해놓은 그림과 같은 패러다이 원판 실험을 할 때 검육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는가? 이 경우는 자석과 원판이 동시에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할 때 이 검육에 즉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 뭐 전기 기기에서도 살펴본 이론이죠. 뭐 알하고 원판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원판과 자석이 서로 속도 차이가 나는 만큼 그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하죠. 동시에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할 때에는 따로 기전력이 발생하지가 않게 됐죠. 왜냐하면 E는 마이너스 N 뭐 d 파이 dt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동시에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느끼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육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시킬 때 4번이 답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11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